이럴 정도면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야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여기 한 미국 남성이 몹시 속상한지 아버지를 붙잡고 울고 있네요. 아버지는 속상해하는 아들을 보며 미안한 얼굴로 서 계시는데요. 입가를 가리고 계신 걸로 보아 뭔가 불편해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 출신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아 한국에서 생활한 지 이제 3년 차인 에이든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으로 온 상태인데요. 오늘은 저희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국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젊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당시에 저는 5살, 제 여동생은 2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며 재혼을 하지 않으시고 홀로 저와 제 동생을 기르셨습니다. 회사에 다니시면서 어린 저와 제 여동생을 살뜰하게 케어해 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니 혼자서는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 해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곤 합니다. 물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시터들의 손도 많이 빌렸지만 아버지께서 어린 제가 마음에 상처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주셨고 정말 열심히 일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결핍 없이 자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친구들과 비교가 될 수 있는 순간들은 많았습니다. 제 고향은 미국 교육의 중심부인 보스턴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 학교 친구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챙겨주고 관심도 가져주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저는 제 친구들의 부모님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 몫까지 충분히 잘해주셨기 때문이죠. 자기 자랑 같아 좀 민망하지만 제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잘했는데요. 열심히 공부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을 많이 희생하시며 저와 동생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만큼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지요. 저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고 좋은 기업에 멋지게 취직도 했습니다. 첫 출근날 감격해서 뭉클해하시던 아버지 얼굴이 지금도 선하네요. 제 여동생도 저를 따라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실만한 명문대에 재학 중이에요. 제겐 늘 기특한 동생인데요. 제가 취직해서 자리를 잡게 되며 물질적으로 좀 더 챙겨줄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물론 취직을 한 뒤 사회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짐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기뻤죠. 돌이켜보니 그때 희망에 가득 차 있어서 제일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네요. 그러던 중 제가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여동생만 두고 한국에 가기는 좀 걱정이 되었지만 연봉도 더 높아지고 제 커리어를 위해서는 한 번쯤 꼭 거쳐가야 할 것 같아서 고민 끝에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낯선 나라에 가서 살 제 걱정을 많이 하셨죠. 아버지의 걱정과 달리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살기 좋았습니다. 한국에 점차 적응하면서 가끔은 아버지와 여동생만 아니라면 다시 미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도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한국 동료들에게 말하면 별게 다 좋다고 하네 라고 하며 웃던데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들이 외국인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건 대중교통이네요. 제가 지내는 서울은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차가 없어도 어딜 가든 돌아다닐 때 문제가 없는데 이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일을 하고 피곤한데도 차를 운전해야 하는 게 미국에선 정말 싫었거든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 퇴근할 때 운전하는 게 피로도를 높여서 정말 싫었는데 한국은 밤늦은 시간도 대중교통으로 귀가가 가능하잖아요. 이미 저와 다른 미국인 동료들은 한국의 이런 편리함에 적응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사냐면 농담도 하곤 한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동료들이 1번으로 꼽는 한국의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대중교통, 치안, 인터넷, 빠른 업무 처리, 배달앱, 건강하고 다채로운 식문화,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으로 업무를 할 때 밀리지 않고 정확한 것 등등 한국의 장점이 참 많지만 아마 한국에 사는 모든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을 것 같네요. 이미 눈치채셨죠? 맞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최고예요. 물론 전 외국인이라 지금 한국 분들처럼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진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선 의료보험이 없이도 제가 감당할 만하죠. 제가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한국이 정말 효율적이고 국민을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예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얼굴에 두드러기가 올라왔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왔을 때 쉽게 병원을 갈 엄두를 못 냅니다. 두드러기보다 더 짜증이 나는 건 병원에 가는 일 그 자체예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이 아니면 예약을 해야 해요.
당일 예약으로 진료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당일 예약이 되어 진료를 보았다. 그건 정말 운이 좋았던 겁니다. 대부분 예약을 잡고 다시 오라고 하니 아파도 다시 돌아가서 끙끙거리고 누워있어야 하죠. 뭐 그래도 비용이 싸면 또 모르겠는데 피부과 약은 단순한 약도 몇십만 원은 우스워요. 미국 보험이 있지 않냐고 하시는데 보험이 있어도 그 정도 가격이에요. 그냥 약을 처방해주는 것 자체가 비쌉니다. 병원 가기도 어렵고 비싸기도 비싸니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은 언제나 큰 스트레스죠. 오죽하면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해 아파서 죽는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예약도 필요가 없고 가서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진료를 볼 수 있잖아요. 게다가 약값도 엄청 싸더라고요.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본 뒤 주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니 약사분이 이 약은 좀 비싼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셔서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나? 해서 두려움에 떨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4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4만 원이 비싼 약값이라니 한국에 와서 뭐가 제일 놀라웠어? 라고 물어보면 언제나 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한국은 약봉투에 아침 약, 저녁 약이다. 이건 식후에 먹고 식전에 먹어라. 라고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죠. 이 약봉투를 보고도 놀랐다면 믿으실까요? 미국에선 약을 한 번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알아서 나누어 챙겨 먹어야 합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사고 나기 딱 좋죠. 한국 약봉투 보고 놀라는 미국인이라니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긴데요. 한국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미국이 우스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적어도 의료 시스템 면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정말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저도 그렇고 제 동료들도 그렇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땐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게 습관이 잘 안 된 터라 한국 동료들이 좀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가서 주사를 맞고 오면 금방 나을 건데 왜 굳이 끙끙거리고 참고 있어? 라고 하면서요. 물론 지금은 한국에 감사해야 하며 의료 시스템을 잘 이용하지만요. 이렇게 한국에 적응해서 꽤 잘 지내고 있었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인 여자친구도 사귀면서 저는 한국 생활이 더 만족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2년 전 아버지께서 실직을 하시게 되었죠. 아버지께서는 제가 걱정을 할까봐 이런 이야기를 제게 말씀하시지 않고 숨기고 계셨고요. 이것도 여동생 덕분에 겨우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걱정하며 안부 전화를 한 제게 이 김에 좀 쉬면 되지.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러니 하며 저를 안심시키셨는데요. 그간 열심히 저축해놓은 것도 있고 또 아버지도 이번 기회에 이제는 좀 쉬면서 지내고 싶으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그래 아버지도 좀 쉬시면서 노년을 즐기실 때도 되었지 했죠.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되며 연봉도 올라갔으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이후로 저는 승진을 하게 되며 너무 바빠져서 한동안 아버지의 안부를 잘 챙기지 못했어요.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큰 프로젝트가 끝나 여유가 생긴 날 오래간만에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웅얼웅얼하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평상시 아버지는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 발음도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니 뭘 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간식을 잘 드시지 않는 편인데 점점 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캐물으니 아버지께서는 이제 자야겠다며 허둥지둥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신경이 엄청 쓰였죠. 계속 신경이 쓰여서 전화를 걸었는데 잘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메신저로만 계속 말씀을 하시고요. 동생이라도 같이 있으면 동생에게라도 물어볼 텐데 동생이 때마침 교환학생으로 중국에 가 있는 통에 물어볼 수 없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께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말씀은 안 하시니 너무 신경이 쓰여서 저는 결국 휴가를 내고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저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치아가 불편해서 제대로 말씀을 하지 못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치아 때문에 얼굴이 좀 부었어. 턱분에 주름이 펴져서 젊어 보이지 않니? 하며 허 웃으시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치과를 못 가셨냐고요? 아니요, 가셨는데 지금 이런 상태이신 거예요. 3개월에 걸쳐 치과를 3군데나 다니셨는데 아직도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었던 겁니다. 한국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죠? 치과를 3군데나 갔는데 치료가 제대로 안 된 상태라니? 그러니까 시작은 아주 작은 고름 주머니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전부터 한 번씩 피곤함을 느끼실 때면 윗잇몸 한켠에 염증이 조금씩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쉬면 좀 가라앉는 것 같아 그냥 넘기셨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신경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치료 전문 치과에 가셨다고 합니다. 보험으로 커버를 했는데도 60만 원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나머지는 개인 부담으로 위쪽 치아 4개 치료 비용에 4,70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615만 원의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비싸서 좀 망설여졌지만 다른 것도 아닌 치아니까
진행하기로 하셨고요. 비싸긴 하지만 신경치료를 했는데 왜 문제가 있나 싶으시죠? 아버지는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씌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크라운은 원래 치아를 체크하던 곳에서 했어야 했어요. 미국은 치과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신경치료는 신경치료 전문 치과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신경치료하신 곳에서 크라운을 씌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1번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고 2번 치과에서 크라운을 씌워야 하는 상황이었죠. 뭐 그래도 치료만 잘 되면 되는데요. 이것도 한참 기다리셨다네요. 크라운을 씌울 원래 다니는 2번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봐야 하는데 신경치료를 한 1번 치과에서 찍었던 엑스레이가 넘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크라운을 씌울 2번 치과에서는 엑스레이가 넘어오는데 한 7일 정도 걸리는데 지금 보험사 심사를 빨리 해야 하니 와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으라고 했다고 하고요. 제가 미국에서 계속 살았으면 그러려니 했을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보다가 미국의 이런 답답한 일처리를 보니 속이 터지더라고요. 엑스레이 하나를 보내주는 게 뭐가 일이라고 그걸 또 다시 찍어야 한다니. 더 화가 나는 건 미국은 이런 치아 엑스레이를 치아보험에서 1년에 2번 정도는 지원해줘요. 그 이상 찍을 일이 있으면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부담으로 한 번 찍는데 4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비용이 눈덩이 불어나듯 불어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의료체계입니다. 아, 그래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고 보험 심사를 빨리 받으셨냐고요? 아버지께서 바로 가셔서 다시 찍긴 찍으셨어요. 그리고 보험사 처리는 3주쯤 걸렸다고 하네요. 문제는 보험사 처리를 기다리는 사이에 아래쪽도 아파오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쯤 되니 비용도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데 제게 돈 달라고 말을 하기 미안해서 숨기셨대요. 그러다 고통이 심해 결국 또 치과를 가셨죠. 여기는 3번 치과가 되겠네요. 3번 치과에서는 다른 쪽 치아 촬영을 해야 하니 촬영비 29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치아를 찍어봐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하니 사진을 안 찍거나 하는 방법은 없고요. 그런데 이 다른 쪽 치아는 신경치료로는 안 되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더군요. 치아를 뽑아서 치료하고 다시 끼워 넣는다고요. 이렇게 아버지는 다른 쪽 치아 수술 비용으로 2,4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13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치과에서 씌울 예정인 크라운은 본뜬 지가 언젠데 3개월째 못 씌웠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의료체계 때문에 아픈 치아를 부여잡고 치과 3군데를 돌아다니며 비용 스트레스까지 심하게 받으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나마 수술을 한 치아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걸 위안으로 삼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죠? 애시당초 치과 한 곳에서 다 처리하면 될 일을 2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위쪽 사진을 찍을 때 아래쪽도 같이 찍었으면 문제점을 같이 발견해서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데 위쪽이 아프다고 위쪽만 사진을 찍어본 것도 이해가 안 가실 거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3개월이나 끌 일인가? 하실 텐데요. 저도 한국에서 좀 살다 보니 한국화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일반적인 미국의 모습이에요. 이러니 다시 돌아가기 싫죠. 아버지께 크라운은 언제 씌우게 되냐고 여쭤보니 이번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모자라 크라운은 보험사에서 처리를 거부해 $1,000를 내야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치아가 또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아는 살릴 수 없다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비용은 치아 하나에 400만 원 정도를 예상하면 된다고 했는데 비용은 둘째치고 이건 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그리고 왜 다른 곳에도 문제가 있는데 3곳의 치과 중 그 어떤 의사도 발견을 못한 걸까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거의 1,000만 원인데 한 곳에서 문제점들을 한 번에 체크를 하지 못해 치과 3곳을 뺑뺑이 돌며 다녀야 하고 치료가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고 오기로 했죠. 갑자기 웬 한국행이냐며 당황해하시는 아버지를 붙잡고 그날 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믿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어도 미국에서 보험 적용을 한 것보다 싸다니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냐고 했어요. 하기사 저도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겠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통받고 계신 줄도 모르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저만 받고 있었다니 정말이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 정도의 고통을 겪을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좀 슬프긴 했지만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라면 아프다고 말한 부분만 보고 다른 쪽 치아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미국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죠. 병원 3군데를 뺑뺑이 돌 일도 없고요. 그렇게 찾아간 한국 치과는 역시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빠름과 정확함이 있었습니다. 우선 엑스레이를 찍고 바로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 눈이 휘둥그레 커지시더라고요. 귓속말로 아빠, 한국 병원은 이게 기본이에요 했는데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놀랄 때 한국인 동료들이 이런 느낌이었나 싶었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마주했는데 아버지와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습니다.
이렇게 크라운을 씌워 놓으면 나중에 탈락될 것 같은데 너무 마감이 거친데요. 왜 이렇게 했지? 완전 초짜가 했나? 미국에서 치료하셨다고 하셨죠? 라며 갸우뚱갸우뚱 하시는데 제가 미국 사람인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놀라웠던 건 맨 마지막에 문제가 있었던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치아의 경우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아인데 과잉 진료를 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죠. 2주 정도에 걸쳐 신경치료를 잘 받는다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치아들도 다 체크해 주셔서 함께 신경치료를 받기로 했죠. 친절함과 꼼꼼함, 그리고 시술 중에 고통이 없도록 적절하게 조치해주는 센스까지.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벽했는데 제일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크라운을 씌우고 신경치료를 하는 큰 치료의 흐름은 미국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비용이 미국의 절반도 들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임플란트를 할 필요가 없으니 비용과 고통도 크게 줄어들었고요.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비행기 비용이 들더라도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돌아오는 게 이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몇 번 들어봤는데 이래서 먼 비행 시간을 감수하고 한국으로 오는구나 싶었어요. 아버지께서 치과에서 치료받고 나가시면서 네가 한국으로 갈 때 참 많이 걱정했는데 미국에 있는 날 걱정했었어야 하는데 왜 내가 네 걱정을 하고 있었지? 하며 웃으시더군요. 제가 한국에 와서 만난 여자친구가 한국 사람이라 결혼해서 한국에서 계속 지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고 떨떠름해 하셨는데 그런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고요.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산 것 같다며 미국이 대국이다. 그레이트 아메리카다라고 떠벌리며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자부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나 별로인데 뭐가 위대하냐며 진짜 위대한 건 한국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병원을 다녀가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태어나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네요. 아버지 치료가 다음 주면 다 끝난다는데요. 그 이후로는 제 여자친구도 보여드리고 또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의 맛있는 음식도 소개해드리고 여기저기 관광도 다닐 예정인데요. 아버지께 더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어. 그런데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 좋을 맛집과 관광지를 댓글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분들이 알려주시는 진짜 맛집과 숨은 명소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도 다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답답하고 비싼 치과 진료 때문에 화가 났던 미국인의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